마을에서 운문사 들머리까지는 약 1km 정도입니다. 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들머리에서 아랫째까지는 약 2.8km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완만한 경사입니다. 아랫째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급경한 경사 구간입니다. 비교적 완만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경사가 급하며 마지막 부분에는 짧게 계단이 있습니다. 하산시마을 회관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이번 산행에서는 약 8.5km, 휴식 포함 4시간 40분 소요되었습니다. 아랫째, 들머리에서 회관까지의 길이 은근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운문사의 대표 등산 코스인 석골사 코스와 이번 상향마을 코스를 비교해보면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많아서인지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상향 코스는 빠른 분은 왕복 3시간에 돌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석골사 코스는 예전 영상 참고하세요. 급경사에도 불구하고 최단 코스라고 많이 찾는 이유는 아랫째에서 운문산과 가지산 두 곳을 연계해서 등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산까지는 3.9km, 운문산까지는 1.5km 거리라고 합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없으며 등산객은 마을에 주차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눈치껏 마을분들 이동에 불편하지 않게 주차를 합니다.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에어건 시설은 없습니다. 운문사 상향마을 코스 출발하겠습니다. 시작은 상향마을 회관 부근, 운 좋게 주차 공간이 있네요. 오늘의 팀원은 친구이와 워킹머신 친구일입니다. 마을에서 아랫째 코스는 2.5km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들머리까지 가는 약 1km 거리가 은근 지루합니다. 마을은 얼음골 사과밭들이 있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약치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일찍들 움직이시네요. 마을에서 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운문사 이정표 표시도 되어 있고 위로 산 쪽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세요. 최단 코스는 가파르다. 저것도 여기까지가 거의 1km 거리입니다. 완만한 경사에서 갑자기 급경사로 바뀝니다. 저택 뒤에 바로 운문산 아랫째 들머리가 있습니다. 안내 이정표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랫째까지는 평지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친구는 아랫째까지는 차로 갈 수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에 가지산, 운문산 두 곳을 가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미안타. 친구이도 잘 걸어오고 있네요. 지난번 제약산에서 퍼치지 않고 야간 산악구보도 가능한 걸 보고 조금 더 빡신 코스를 잡아보았습니다. 당분간은 친구에게 영할 안내 핑계로 영할 다닐 듯합니다. 두 번째 이정표를 지납니다. 아랫째까지 1.3km 남았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걸어온 거리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새우깡 하나가 300까지 올라가. 혈당이 300이 넘는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거 그래서 3분의 1은 내가 먹었을까. 물이 흐르는 곳이 나타나면 아랫째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표주박이 있긴 한데 마시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땅 아래로 물이 흘러서인지 이곳의 땅과 식물들은 지금까지 등산로 부근과는 또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아랫째에 도착했습니다. 약 2.8km, 약 1시간 10분 소요되었습니다. 해발 고도는 720m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푹 쉬어갑니다. 앞으로의 코스를 대비해서 쉬면서 체력 보강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측으로는 우문산, 좌측으로는 가지산으로 연결됩니다. 조금 쉬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 등산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지금 올라가는 정면에 제법 높은 듯한 봉우리가 보이지만 이곳이 운문산 정상은 아닙니다. 이곳이 정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문산에 너무 쉬운 코스로 소문이 날 듯합니다. 건강을 위해 산을 찾은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진짜 운문산은 이곳 봉우리를 돌아서야 제대로 보입니다. 쉬어갈 만한 장소입니다. 직진하면 거리를 단축할 수 있지만 굳이 한수마까지 쳐놓았는데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코스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더군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얼마 정도 올라왔는지 궁금하면 뒤로 보이는 가지산의 높이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운문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청고지가 넘는 산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와, 경치가 좋습니다. 마을이 멀리 보이는 게 제법 많이 올라왔군요. 여기까지 약 1시간 50분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등산로로 나와서 친구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보이질 않네요. 설마 저혈당으로 쓰러지지는 않았겠죠. 이건 줄 알았지. 힘들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아닌가요? 올라온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있던. 약 20분 정도 가파른 경사가 이어집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작은 억새밭과 쉴만한 곳이 나옵니다. 시간대가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등산시 반대편에서 오는 등산객에게 인사를 하시는 편입니까? 예전에는 정말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게 당연했었는데 최근엔 그 정도는 아니죠. 저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사하면 받아주려 하면 힘들다 이거. 어? 힘들었어 하는데 수고하십니다 가면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비. 얼마나 귀찮겠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길을 양보한다든지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주는 게 좋긴 하겠죠. 계단이 나오면 정말 다 왔습니다. 좌로는 얼음골 케이블이 다니는 천왕산, 뒤로는 가지산을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정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네요. 대부분이 아랫제 코스로 올라오시는 분이고 석굴 사방면에서 올라오시는 팀은 딱 2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계속 인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네요. 카메라만 잡으면 전문가 모드로 변하는 친구 이는 한 장의 사진을 찍더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힘이 듭니다. 저는 그냥 사진은 엉망으로 나오더라도 찰나의 순간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산행시 대부분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하는 편인데 편집하려고 보면 보시다시피 좋은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정상석에서 함화산으로 가는 방향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정상석 바로 옆에는 하투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송한데 우리가 전세를 내겠습니다. 하트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신데 뒤에서 이렇게 정상석을 보고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 단점은 사람이 많을 때 절대 그런 찬스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친구 일은 열심히 과일을 깎고 저는 에너지바, 친구 이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내 컵 맞나? 못 마시는 사람이 참 이렇게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인데 최근 한두 달 전부터인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나라 분들의 커피 인심이 좋아서 저같이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종종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며 마시는 커피는 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을 눈에 두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상향마을의 전경을 눈에 두고 내려갑니다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네가 말을 걸면 이것도 이번에도 잠시 쉬는 공간에 흘려진 쓰레기를 주워갑니다. 자기 한 몸도 간혹이 힘들어하면서 이 친구가 요즘 왜 이러지 싶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이 많아지니 여기저기 떨어진 휴지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자기의 쓰레기는 자신이 가지고 하산하도록 합시다. 한 군데 모아두는 것은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법이 지만 또 아닙니다. 못 가르면서 무슨 아랫제까지는 정상에서 약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 무릎을 조금 식히고 갑니다. 하루에 우문산, 가지산 두 곳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에서 들머리까지 하산 시간은 약 30분 소요되었습니다. 형
마을에 내려온 이 새끼를 뵌 듯한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오면서 애교를 부립니다. 무엇인가 아니야, 얻어먹을 아니야. 것이 사람 있을까 겁을 안 해서 내지. 다가왔지만 딱히 뭔가 줄 것이 없습니다. 사람 겁을 안 내. 응? 어구야. 고양이의 갸르릉 소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더니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있지는 못하니 이제 일어나야겠습니다. 응? 자꾸 따라오길래 오지 마라 따라오면 안 했더니 돼.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있네요. 내려오다 돌아보니 아직도 그대로입니다.